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추세선을 제가 먼저 강의를 안 했으면 이제 패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패턴이라는 것은 모든 기술적 분석에서 이제 추세선을 가지고 그리고 차트 캔들의 모양을 따라서 보다 보면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긴 시간 모양 패턴들이 나오는데 그걸 정형화시켜 놓은 게 패턴이라는 거거든요. 네. 과거의 주가 흐름을 일정한 형태를 그대로 보고 긴 시간 그 형태를 보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면 이러한 모습의 패턴을 보여주더라라는 것이 주식 패턴, 그러니까 캔들 패턴 그리고 파동의 패턴이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보통 많이들 얘기하는데 패턴은 많이는 알아요. 그리고 그 패턴을 이름만 들어도 다들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활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활용하기도 어렵고 특히 초보분들은 당장 이게 지금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도 보기 바빠 죽겠는데 패턴이라는 것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새고 하니까 추세선도 조금 그을 줄 아시고 이동평균선도 대충 볼 줄 아시니까 패턴만 조금 더 접목시키면 여러분들이 확인 매매죠. 확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안전한 포지션을 좀 더 잘 찾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조금 긴 시간일 겁니다. 하나하나 급하지 않게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고 오늘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패턴을 다 모아서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정의를 드릴 거고 그리고 설명을 하나하나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길을 조금 세우시고 이러한 패턴들을 우리가 앞으로 배워나가겠구나 알아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제일 먼저 패턴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패턴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딱 반으로 나누시면 돼요.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반전 패턴이 있고 진행형 패턴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시고 두 가지구나. 두 가지의 패턴이 있다. 한 반전 패턴이라는 것은 상승과 하락, 올라가려고 하는 패턴, 그리고 내려가려고 하는 패턴. 쉽게 얘기하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죠. 매도 타점을 볼 수 있는 패턴이 있고 진행형이라는 것은 추세가 진행하고 있는데 잠시 머물러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합권일 수도 있고 수렴일 구간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긴 시간 하방 쪽으로 흘러내리는 패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 설명을 조금만 듣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그 패턴들 다 잡아내서 추세의 방향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매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진입 타점, 청산 타점 그건 둘째입니다, 여러분. 주식도 마찬가지고 현물이나 선물이나 하다못해 옵션도 마찬가지고 현재 지금 이 시간부터 올라가는 애들인지 내려갈 애들인지만 알면 일단은 5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패턴을 그러니까 50% 먼저 알고 들어가려면 패턴만 잘 보셔도 충분히 그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형 패턴 중에서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추세 진행형 그리고 긴 시간 보합을 주는 형. 추세 진행형이라는 것은 이러한 패턴 이후 어느 한 부분이 깨어지면 계속적인 하락으로 쏟아지는구나. 계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지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패턴이고 보합권이라는 패턴은 말 그대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무도 모른다. 단 둘 중 하나의 방향을 잡으면 크게 빠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네 가지 패턴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저랑 같이 배워나가실 것이고 자, 첫 번째로 반전 패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반전 패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방향성을 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 여러분들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3-3 패턴입니다. 헤드 앤 숄더라고요. 어깨, 머리, 어깨 패턴. 3-3의 패턴입니다. 제일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제일 많이 활용되면서 누구나 그리고 활용도를 크게 가져갈 수 있는 패턴. 그려놓으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이 패턴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타점을 잡아낼 것인지 타점을 잡아내어서 그 타점에 우리가 진행형으로 들어가서 진행형에서 수익을 낼 것인지에 대한 이론입니다. 요것만 아셔도 여러분들 진짜 평생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평생 먹고 살 수 있고 요 반대 포지션이 역 헤드 앤 숄더예요. 인버스 헤드 앤 숄더라고 반대 어깨가 산이 뒤집어져 있는 모습. 이게 첫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패턴, 그리고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패턴이고, 자, 두 번째 패턴이 쌍고점이라고 그래가지고 더블탑입니다. 더블 버튼가 말 그대로 헤드 앤 숄더의 3-3 패턴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부터 나오는 패턴은 쌍고점, 쌍고점을 얘기하는 건데, 보통 쌍고점, 고점 두 개가 일치, 고점에서 두 번의 산을 지으면 그 이후 하락한다. 그리고 쌍바닥 패턴, 밑으로 똑같은 패턴을 두 번을 찍어주면 상승하더라라는 패턴인데, 이게 변형이 많아요. 어떻게 변형이 있냐면 이러한 하락 패턴도 쌍바닥 패턴이고요. 이러한 패턴도 쌍바닥 패턴입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요거랑 요거는 어차피 올라가긴 하는데, 밑에가 두 번째가 낮은 경우는 많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빠지는 패턴이고, 위에가 높은 패턴은 계속적으로 진행형으로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다라고 우리는 정의를 하거든요. 사실 또 항상 짚어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이런 패턴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것의 또 변형이 한 번 더 찍는 거, 삼산, 쓰리바닥이라고, 쓰리바닥, 쓰리고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일 많이 보는 패턴이에요. 제일 많이 보고 항상 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당하는 패턴이 또 어찌 보면 쌍바닥, 쌍고점 패턴입니다. 헤드 앤 숄더 같은 경우는 잘 크게 당하지는 않아요. 당하지는 않는데, 어떻게 당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는 내려가는 패턴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고 들어가서 손절을 보통 짧게 잡아도 수익 낼 가능성이 큰데, 이 더블탑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칩니다. 이렇게 꼭 이런 패턴이 잘 나와요. 이런 데서 쓰리바닥, 쓰리고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패턴 꼭 보면 내려가는구나 하고 들어갑니다. 올라가요. 올라가면 고점이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건 올라가는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하고 딱 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쏟아지기 시작하죠. 이런 패턴을 좀 많이 당하는데,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하나하나 짚으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고 어떻게 진행을 하면 안전한 자리에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 가리비 패턴이라고 그래가지고 디센딩 스칼립이라 해가지고 말 그대로 가리비 등껍질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패턴이냐면, 가리비 모양으로, 가리비 아시죠? 이렇게 빠지는 패턴을 우리는 스칼립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파동 1봉부터 해서 분봉 1분 차트까지 쭉 보시면 이러한 패턴, 이렇게 하락을 둥근 원형으로 보여주면서 빠지는 패턴이 굉장히 많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활용하기가 조금 솔직히 힘들어요. 어렵다고 표현합니다. 왜? 요 구간에서 보합권을 많이 치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을 우리가 잡아내기는 솔직히 힘든데, 이것도 잡아내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이런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가리비 패턴 이후에 올라간다면 그 다음 나오는 게 손잡이 핸들이에요. 컵 윗 핸들이라고 해서, 가리비 패턴 이후에 나오는 패턴이 컵 윗 핸들이라고 손잡이 모양입니다. 밥그릇 패턴이라고도 많이들 얘기해요. 밥그릇 패턴, 쌍고점에서 살짝 눌려주는 요 부위, 요 부분을 우리는 컵 윗 핸들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추세를 잡았을 때 우리는 올라온 만큼보다 더 큰 파동을 잡아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컵 윗 핸들이란 파동을 많이 기다린다는 거죠. 사실은 많이 전문가들이 제일 많이 노리는 부분이 이 패턴입니다. 첫 번째 저점에서는 잡아내지 못했지만 살짝 조정 주는 구간. 그래서 이 손잡이 패턴, 손잡이 자리에서 보통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요 구간에서 눌림이구나. 그렇다면 큰 상승을 봐야지. 주식 패턴에서, 주식 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 이 패턴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부분에서 들어갔을 때 보통 바닥 패턴에서는 잡기가 힘드니까, 가리비 패턴, 스칼립 패턴에서는 잡아내기가 힘드니까 올라갔을 때 한번 탁 눌러주면 그때 이 구간에서 잡아내는 방법. 그래서 긴 추세, 원래 컵 윗 핸들 패턴이 나온 이후에는 추세가 좀 많이 강합니다. 올라온 것보다는 더 큰 2파의 파동을 보여준다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하니까,
요 컵 손잡이 패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익혀놓으면 앞으로 긴 추세 볼 때, 추세를 볼 때 많이 용인하게 쓸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컵 윗 핸들 패턴이 나오고 나면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급락이 나와요. A자 패턴과 그리고 나서 V자 패턴. 우리가 제일 좋아는 하는데 잘 못 잡아내는 패턴이 이겁니다. 어느 순간 하락을 번쩍 주었다가 밑에서 약수렴하고 번쩍 올려주는, 그리고 올라가서 고점 수렴을 굉장히 짧게 주고 급락을 해버리는 이러한 패턴은 우리는 V자 패턴, A자 패턴, 그리고 나서 N자 패턴이라고 많이 붙입니다. 이렇게 반전 패턴은 5가지. 이 5가지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오늘부터 저랑 같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하나하나 익혀 가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패턴 차트의 모양만 봐도 지금 올라가는 차트인지 내려갈 수 있는 차트인지, 보통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이 좀 신기하시고 궁금해하시는 게 차트 딱 보더니 좀 올라가겠는데, 올라가는 패턴인데 라고 말하는 게 다 이러한 패턴들을 응용해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익히고 배우고 그리고 활용을 하다 보면 다들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진행형 패턴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를 보고 있는데 추세가 하락으로 쭉 내려오고 있는데 보통 초보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위가 추세가 하락으로 쏟아지고 있으니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의 나의 기준이죠.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다들 보면 자기만의 기준이에요. 내동이죠. 자기만의 기준에서 많이 내려왔으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요 바닥에서 보통 이렇게 수렴을 좀 주죠. 수렴을 이렇게 줍니다. 요 수렴을 주면 이제 수렴 주니까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진행형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락 세기 수렴입니다. 페어링 웨지라는 건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웨지라는 건 뒤에가 높고 앞에가 좁은 걸 웨지라고 합니다. 웨지 구도라고 해서 이러한 모양을 웨지라고 하는데 이러한 모양을 우리는 웨지라고 얘기를 해요. 페어링 웨지라고 해서 하락 웨지. 나중에 나오는 수렴 삼각 수렴 패턴이 있습니다. 그거랑 좀 다른데 걔네들은 중간으로 모이는 거고요. 웨지 패턴은 세기형은 중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하락.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락 중에 이러한 모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툭 빠지게 되죠. 이해가 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지금 진행형은 조금 헷갈릴 겁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하락 중에 상승 이후 이러한 패턴, 세기라고 그러면 이러한 패턴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보여주다가 요 구간에서 놀다가 툭 빠져버리는 게 진행형이에요. 웨지형. 그리고 수렴 이후 더 큰 상승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상승 이후 웨지형을 보여주다가 쭉 올라가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요것을 우리는 웨지, 세기형이라고 많이 정형화시킨 이 이름을 웨지, 세기라고 얘기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상승 사각 기대형입니다. 기대형은 지속형 패턴이에요. 지속형. 얼마 전에 엊그제 나스닥 저번 주일 겁니다.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나스닥 패턴 중에 큰 하락폭을 한번 보여줬어요. 계속 하락은 보여주었는데 하락 중에 많이 나왔던 패턴이 리탱글 패턴이라고 해서 사각형의 보합 구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구간을 못 읽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밑과 위가 정형화 똑같은 폭을 주면서 보합권을 보여주다가 푹 쏟아졌습니다. 요것을 사각기대 리탱글 패턴이라고 해서 기대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요런 사각 기대형의 패턴을 나오게 되면 큰 방향성, 보통 큰 추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는 정의를 해요. 보합권을 주었으니 리탱글 패턴이 나왔으면 사각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잡아준다면 상승 중에 이 모양이 나와주면 위로 크게 갈 것이고요. 하락 중에 이 모양이 나온다면 아래로 크게 빠집니다. 보통 세기형이나 그러니까 웨지형이나 나중에 나오는 삼각 수렴형 패턴보다도 굉장히 큰
진행형의 패턴이 보일 수 있는 게 사각기대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반대 패턴은 전방 얘기한 것처럼 위아래 두 가지 패턴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상승기대형인데 펜던트는 상승과 하락 똑같아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하락기대, 상승기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펜던트 삼각형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삼각형.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펜던트형은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진행형 중에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세기형, 웨지형과 리탱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대형, 펜던트형. 이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그림으로 제가 그려드린다 그러면 좀 이해가 어려울 테니까, 상승 기대형은 요렇게 삼각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모입니다. 요렇게 모이는 것을 펜던트형이라고 그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각형에서 움직이는 모양. 그리고 세기형, 웨지형은 요거하고 좀 다르게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 방향으로. 요렇게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진행형이다,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는 한 방향성을 쓰는 패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행형 패턴은 비슷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뭘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 저런 게 있구나. 그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신다면 다음 시간부터 제가 설명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때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다. 오늘은 어떠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합권은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해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삼각형이에요. 말 그대로 트라이앵글. 삼각형의 패턴인데,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라면 점점 보합권에서 방향성보다 보합권을 한 군데 모이면서 상승 중에 보합권을 이렇게 모아버립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위아래로 모일 때, 고점과 저점을 나눴을 때 중간 방향으로 딱 패턴이 모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추세선을 그었을 때. 그때 우리는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이것은 위나 아래나 한쪽 방향이 열어야지만이 알 수 있는 패턴이구나, 정말로 알 수 없는 매수와 매도의 구간을 싸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트라이앵글 패턴, 요거 보합권 패턴은 딱 삼각형이에요. 트라이앵글. 어릴 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삼각형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게 조금 다른 점입니다. 트라이앵글은 대칭 삼각형과 상승 삼각형, 그리고 추세에서의 하락 삼각형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삼각형이다라고만 딱 정의를 내리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앞으로는 제가 이러한 패턴들, 상승 삼각수령, 하락 삼각수령, 그리고 대칭 삼각수령, 요 세 가지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다른 거 이해하실 필요 없고, 다음 주부터는 패턴을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추세선도 강의를 했고 이동평균선도 강의를 했고, 그리고 다른 보조 지표들 있지 않습니까? 일목과 볼린저 밴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했을 때 이러한 패턴이 나왔을 때 어떠한 지점에서 매수와 매도가 들어가면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요까지만 딱 보합권, 그러니까 진행형과 보합권 그리고 반전,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면 오늘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